부동산 투기 의혹 권익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원 가족 등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농지법 의혹 등 국민의힘 12명,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으로 열린민주당 1명, 김의겸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 농지법 이런 것들은 앞서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혐의가 제기돼 와서 유사한데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좀 독특한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업무상 비밀 정보 의혹 함께 보시죠. 물론 의혹입니다. 좀 따져봐야 되겠죠. 권익위의 조사 결과 그렇다는 거고 2018년 7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방침을 강조하던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대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25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을 삽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10억 넘게 받았고요. 대출해준 은행 지점장이 고교 후배다라는 사실도 논란이었죠. 영끌을 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정도 대출을 해서 영끌을 해서 투기할 거면 그때 당시에도 확실한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고 청와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 확실한 정보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당시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터였는데 이번 권익위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제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 수사를 해봤던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뭡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정말 투기를 한 거냐, 그 부분이 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당시에 2018년도 7월에 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예. 투기와 전쟁을 거의 선포할 정도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석동에다가 지금 그 당시에 김의겸 그 대변인은 경제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또 거기다가 은행 대출 10억까지 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끌이란 걸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 같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다가 대출을 10억을 또 받아요. 저게 만약에 뭐 개발이 잘 될지 오를지 혹시 뭐 손해는 보지 않을지 불확실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불확실하면 저렇게 투자를 않겠죠.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럼 저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이용한 거냐 아니면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중개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본인이 내가 모든 걸 여기다가 걸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거죠. 남북으로는 절대 하지 마라, 영끌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그렇게 청와대에서 매일 정부에서 이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뒤로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뒤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그럼 누가 정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랄지 이율 배반적인 그런 가장 표변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권익위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 12명,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 1명 해서 이제 13명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찰에 다 고발 조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용두삼이 될 거예요. 권익위가 일단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어떠한 심도를 있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 지난번 12명 조사했잖아요. 탈당 조치했는데 탈당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딱 비례대표 2명. 그 힘없는 비례대표 2명만 결국 당에서 떠났고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권익위에서 이러한 조사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쇼고 결국은 면죄부를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예. 오늘 김광삼 변호사님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 견해였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김의겸 의원의 해명이 중요하죠. 해명 들어보시죠. 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권익위가 그러면 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라고 보느냐라고 근거를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개발 정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대단히 빈약한 근거에서 저 대문제를 제기했다. 저로서는 억울하지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기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김의겸 의원의 해명도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했잖아요. 처음에 투기 아니라고 했어요, 김 대변인이. 근데 본인도 결국 사과했으니까 그건 투기가 맞는 건데, 투기를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비밀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서 권익위가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김의겸 의원의 해명대로 권익위에서 그냥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정도로 했다면 이건 권익위의 조사 자체가 사실은 좀 비판을 받아야 할 대목도 있게 되는 국면이거든요. 이재명 기자,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밝혀야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김광삼 변호사께서 용두삼이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책임은 권익위한테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권익위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또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게 맞다 그러면, 저 김의겸 의원의 해명이 그대로라면 청와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비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야말로 추측성을 가지고 만약에 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 권익위 무책임한 거죠. 예. 근데 그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왜 애초에 권익위한테 의뢰를 했죠? 수사 권한도 조사 권한도 없는 권익위에 민주당이 그걸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다 한 건데 저는 그 자체가 그냥 무책임하다. 결국 지금 이제 국민의힘 12명 나왔지만 민주당이 앞서 12명이 이제 의혹 제기가 됐었죠. 근데 이미 3명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국가수사본부가 무혐의 처분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좀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만 어떻게 무책임한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런 것을 왜 했는지 자체가 좀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12명 뭐 나온 분들이 지금 뭐 아직 국민의힘 밝히지 않았지만 곧 조만간 밝히겠죠. 근데 또 똑같이 민주당처럼 민주당도 결국은 용두사미를 민주당이 그러니까 조사를 의뢰해놓고 나서 용두사미를 만들어버린 것처럼 결국 그렇게 국민의 불신만 오히려 가중되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전 무책임한 정치권 행태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익위가 만약에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김의겸 의원이 누구든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걸 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건데, 어쨌든 국가수사본부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하면서도 아내 탓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다 제 탓이다. 제 탓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서 아내 탓을 해서 논란이 세게 인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12명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최고위를 열어서 개인들의 소명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거 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조치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대표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엄격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탈당, 추천, 권고, 안 하면 그만 이거 있어요. 그거 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려면 강력하게 탈당해서 소명하고 복당해라,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당대표가 그렇게 세게 못하고 애매하게 탈당을 추천합니다 정도였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지금 이제 용두사미가 되다 보니까 더 네. 강력한 조치를 내렸어야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조치들을 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고 여야 국회의원들 전부 다 놀랐습니다. 와,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강한 조치였고, 다만 이제
이게 허지부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대충 뭐 민주당처럼 용두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여야 간의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까지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여파가 민주당한테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6월 달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는데 이번에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치권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거든요. 한 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개정해가지고 이거를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이번 한 번만 국민들 그냥 분노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가지고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정기 재산 신고하듯이 예. 부동산 전수조사를 저는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출직 공직자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선출직 공직자 자격 애초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이번에 정기국회가 다가오는데 여야가 좀 대승적으로 힘을 예. 모아서 이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권익위 조사에서 그냥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안으로서 하자라는 또 취지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전재수 의원은 무주택입니다. 아니 근데 김재섭 최고위원님, 네. 최고위원이 아니구나.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할 거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송영길 대표도 탈당을 권유만 하는 데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강제로 탈당하기가. 이 대표는 할 수 있어요? 뭐 당원 당규상 예를 들면 이제 지역구 의원을 당 대표가 임의적으로 나가라 해서 나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마 민주당도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출당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근데 이제 이 권익위 조사를 받을 때 애초에 민주당이 이것을 이제 시작했던 배경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당시 이제 LH 사건이 터지면서 이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내로남불하지 말자라고 해서 앞서서 먼저 권익위에 제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을 했었죠. 왜 국민의힘은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개인정보 이용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제 강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아까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의힘이 더 높은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바로 저 맥락이었거든요. 모든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받은 이후에 권익위에 제출하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것인데 저건 사실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와서 뭐 당원 당규상 그다음에 뭐 제도상 우리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나 처벌을 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서 출발한 내용이었고 당연히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역시도 이준석 대표가 출범하는 그때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뒤로 물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당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일부는 뭐 어떤 대선 캠프에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선 캠프 입장에서도 이런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과 같이 어떤 캠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민주당이 당시 이제 12명이 드러났을 때와 지금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타이밍에서 이 해당 국회의원의 부동산 어떤 의혹 같은 경우는 각 캠프나 당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아마 그 해당 국회의원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아마 이 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핫싸움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